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말리시나요? 아, 그렇죠. 이제 그게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뭔가 좀 사이드로 볼 만한 게 없을까? 또는 이제 뭔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잖아.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근데 내가 되게 잘하는 게 있어. 그런데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요리를 되게 고기를 되게 잘 다뤄. 그런데 카페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 근데 그죠? 고기에 하는데 어떻게 카페를 해요? 아니, 뭐, 고기를 네. 내가 잘 다룬다. 네. 근데 고깃집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쵸, 예를 그쵸. 들면.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 그치. 이제, 근데 이제,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나는 이제 뭐, 집에, 회사에서 기획하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카페를 차린대. 그러면 이제 망할 확률이 매우 높죠. 통닭집 차리면 매우 높죠. 대기업 부장님이 편의점 하거나. 아, 그렇지, 뭐 그렇지. 통닭집 그치. 하거나. 편의점은 그래도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대략, 너는 해봐야 돈은 많이 못 벌 거야. 이런 게 딱 정해져서 시작하는데,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이 커피 같은 거 막 하고 막 아무거나 막 하잖아. 탕후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부터 커피를 잘 아는 사람이면 해도 돼. 뭐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있고 뭐 아라비카가 있고 뭐 로부스타가 있고 이런 거 아나?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 커피도 모르고 그냥 갈아서 주면 되지. 뭐 기계에서 내리면 되지. 막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맞아요. 근데 제가 돈 번다는 생각 그냥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맞아요. 예. 제가 좀 보니까 이제 보면은 자영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부장님 전무님 이렇게 은퇴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는데 막상 이제 은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퇴직금 가지고 이게 은퇴로 하기엔 내가 나중에 60, 70, 80, 90까지 뭐 살 수 있는데 은퇴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으니까 자영업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또 노는 거를 못 보는 이제 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집에서 노니까 또 싫지 않습니까? 뭐라도 이제 해라. 근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노년 친구가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노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놀자니 너무 좀 지루하고 인생도 힘들고 그래서 뭐 하나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말년에 이제 노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좀 미리미리 좀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미리미리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냐는 거는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거, 뭐 오피스텔 임대라든가 상가 임대 수익률 혹은 아파트 임대 수익률을 임대를 받는 거를 미리미리 조금씩 해보셔서 은퇴 준비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뭐 연금도 많잖아요. 근데 연금으로 은퇴 준비하기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빡세요. 힘들어요. 왜냐면 연금이 이제 다 100% 충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노년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노년들 은퇴하고 나서 사실 맥도날드나 이런 거 노년들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실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일자리가 좀 늘어나서 재취업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도 하게 되면은 좀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사실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마땅히 돈 벌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뭐 자영업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은퇴 준비 어떻게 됩니까? 상가입니까? 저는 좀 다른 게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네. 서울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평균 2% 정도 되거든요. 네. 2% 초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사서 월세 받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2018년에 제가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샀는데 어느 날 최근에 이제 그 월세를 봤어. 월세를 봤더니 250인가 350인가 되더라고. 2억에 뭐 250, 350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세 시세를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도 2% 초반인데 내가 2018년에 상가격 기준으로 보니까 5.9%인 거야. 거의 6%네요. 네. 아파트가. 그렇지. 5.9%인 거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월세 수익을 내기 되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네. 집값이 그러면 이제 월세도 나중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뭔가 주변에 뭐 이렇게 유혹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창업도 있고 돈 까먹을 일들이 얼마나 많아. 맞습니다. 비싼 차 뭐 이런 거 있잖아. 바로 사면 바로 반값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많잖아요. 근데 아파트 그냥 자기 집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되게 꽁으로 먹는 거거든. 주택연금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어쨌든 되게 좋아.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 이제 50대 되신 분들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은퇴하면 어떡하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보려고 그러는 순간 다 망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차라리 나는 이게 국민연금 나오지. 얼마 안 되지만 주택연금하고 또는 주택연금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알바를 하면 돼. 나는 아까 맥도날드 알바하면 맞아요. 된다는 거죠. 왜냐? 이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적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곳은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알바 자리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하고 청년들이나 외국인들하고 노령층이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럼 막 할 수만 있다면 써주는 데가 많아질 거라 이것이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본을 들여가지고 뭔가 남들이랑 경쟁을 하고 이런 거 치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바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자기 그 학교에서 뭐 가르치던 분들이 이런 것도 숲 설명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74년생 전후가 에코 베이비 세대라 그래갖고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120만 명씩 시험 보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또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이게 특별히 내가 배운 기술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뭐 창업을 하는 거는 말리진 않겠는데 그냥 하지도 못 뭐 닭이 뭐 백색 크레이온 뭐 이런 거 닭 튀기고 이런 기름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커피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연구도 안 해봤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기계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만 벌어요 이런 거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도 하는 방법도 좋은 거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해갖고 아파트 같은 거 많이 늘려놓으면 나중에 상가가 좀 상가를 하면 돼. 근데 상권이란 거는 그냥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 상권이란 거는 변하더라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코너 하나 딱 돌고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그냥 가격이 툭 떨어지고 월세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 반면에 앞에는 너무 잘 되고 그 속기도 쉽고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젊었을 때는 집 열심히 불렸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그 집을 활용한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월세 주고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 살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모험을 할 필요가 있나? 최근에 요번에 올해 그 등기를 제가 6개 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2개는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어간 게 제가 이제 산 금액만큼 전세가 맞춰져서 네. 사실 돈이 많이 안 취득세만 냈던 거고 이제 나머지 4개가 이제 최근에 그건 이제 다 월세로 제가 돌렸었어요. 이제 대출을 받고 월세로 돌렸는데 근데 최근에 그 4개 물건들을 제가 해보니까 벌써 전세가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제가 산 그 분양가만큼 이제 분양가보다 약간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월세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일부러 좀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가 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이제 1년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갱신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1년이니까 또 갱신 청구 하더라도 1년으로 갱신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총 4년이 아니라 2년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이니까 또 뭐 갱신 청구 안 하고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가능성이니까 하면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월세 한 거를 다 전세로 지금 돌릴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로 돌리면 제가 투자한 금액은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해놨다가 또 회수됐다가 또 나중에 또 여유 생기면 그래서 저는 그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피스텔에서 대출 좀 껴있는 거를 갚아버려서 오피스텔에서 받는 월세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더 좋거든요. 아파트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게 이제 투자금 대비 얼마나 효율을 따지냐로 봤을 때 또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도 투자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좀 수도권의 아파트를 좀 저렴한 걸 사서 일단은 이제 월세를 받다가 그거를 이제 대체하고 전세로 세팅해서 다시 원금 회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그렇게 좀 가성비 있게 잡아놓고 네네. 나중에 그렇게 월세를 돌리면 진짜 먼 훗날에는 5.9%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제 그 2010년대에 갭 투자가 사실 인기를 얻으면서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눈을 떴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노무현 때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에 대한 뭐 징벌적인 과세가 많았어요. 그리고 3년 뭐 2년 실거주 해야지 비과세 해주고 막 1주택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10년대가 되면서 다 풀어줬잖아.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막 장려를 했지. 어떻게 보면은 막 풀어주면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세가 자꾸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럴싸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잖아. KB 부동산을 가지고 막 요리하고 저리 요리조리 해가지고 맛있게 비벼가지고 갭 투자를 시키고 막 이런 게 많이 했잖아요. 유명인 블로그만 보고 있으면 막 갭 투자 리스트를 쫙 막 30개 40개씩 뿌려주고 막 그거 전화를 사고 막 이랬어요 실제로. 그러면 진짜로 또 부자가 됐어.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제는 이제 개수가 많은 것보다는 한두 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실수요자잖아요. 그 시기마다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최 대표님, 최진곤 대표님이야 선수고 잘하고 하시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지금 기준으로는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실거주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남고 지방도 살아나고 다 그러면 그때 되면 알아서 니네들 할 건다. 니네가요. 알아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 할 건데 지금 살고 있는 걸 계속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실거주 집을 잘 만드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게 뭐 5억짜리 4개나 20억짜리 1개나 똑같잖아요. 지금은 5억짜리 4개가 아니고 20억짜리 1개. 일반인들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뭐 월세를 받아도 되고 쪼개가지고 뭐 전세 월세를 쪼개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고 막 방법은 많잖아요. 지금은 그 방법인 것 같고 또 언젠가 또 다주택자들한테 우호적인 또 시대가 오면 언제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그때는 크기 맞는 것도 하면 되는 거고.